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십 년 전에 이제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물이에요. (2013년 8월 5일) 월요일 뉴스 국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지난주 휴가들 많이 다녀오셨죠? 이제 8월을 맞아서 저희 고발뉴스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계신 분도 휴가를 다녀오셨는데요, 저도라고 하는 섬에서 저도의 추억이라고 이렇게 쓰신 걸 봤는데, 쓰기는 그렇게 쓰시고 유신의 추억을 되살리고 오셨나 봅니다. 오늘 청와대 2기 비서진을 발표했는데요, 비서실장에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한 김기춘 씨가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분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 근무 경력을 살려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때는 공안 총책을 맡아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탄압의 컨트롤 타워를 지낸 분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승승장구해서 법무장관까지 올랐는데요, 1992년에는 당시 국정원이죠, 안기부 경찰과 함께 대선 개입에 앞장섰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였습니다. 14대 대선을 사흘 앞둔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식당 초원복집에 8명이 모입니다. 김기춘 법무장관과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등입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한다.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20년 전 똑같이 법무장관으로서 국정원 경찰의 대선 개입을 주도했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겁니다. 박근혜 집권 2기, 촛불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이 현실화될까 우려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148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4,918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지난주 국정조사 증인 소환 문제로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인 민주당, 결국 촛불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그동안 한 달 이상 촛불과 거리를 유지해온 데다가 그나마 원내 협상과 병행하겠다 하는 것이어서 시민들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최대 야당이 합류한 탓인지 지난 주말 촛불 집회는 최대 인파인 35,000명이 운집했습니다. 고발뉴스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5주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촛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위한 원내 협상은 병행한다지만 의원수 127석의 거대 야당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결국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인물조차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을 우롱한 것이고 국회를 우롱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우롱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촛불 집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민주당 중량급 정치인들이 저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8달 동안 억지를 억지로, 꼼수를 꼼수로, 불법을 불법으로,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막아왔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뒤틀고 아예 눈 감았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모른 채 입 다물었습니다. 민주를 살릴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눈 밝고 귀 밝은 시민 여러분뿐입니다. 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보고대회 민주당 주관으로 지금 한창 집회가 진행 중인데요. 김한길 대표 나왔었고요. 지금 당직자들 계속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천여 시민들, 주로 당원 위주로 모이는 모습인데요. 더위에도 무릅쓰고 많이들 모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왜 이렇게 촛불 참여가 지체가 됐는지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좀 선행이 돼야 이후에 열릴 촛불과 감정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촛불 집회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뒤늦게 나왔는데 그건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어요? 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지만 일단 이렇게 장애에 나온 이상 확실히 끝냈으면 했어요. 어정쩡하게 중간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처음으로 당이 전체가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대변인. 저요? 아이 또 저는요 민주당에서 더 좀 강력하게 이 국정원 촉구 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약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여지껏.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을 물러보고 너무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촛불을 지켜온 진보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힘들게 나온 만큼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이채로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대통령께서 떳떳하다며, 대통령께서 당당하다며, 새누리당 더 이상 국정조사 방해하지 말고, 태만히하지 말고, 비협조로 나오지 말고 당장 국정조사 제대로 하십시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의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장애가 아닌 민심의 현장으로 나오신 민주당 의원들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렵게 나오셨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사건 그야말로 끝을 볼 때까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싸워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가장 먼저 정당 연설회를 열고 이곳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촛불 1시간 20분 동안 그야말로 야당끼리 경합을 벌였습니다. 어떤 경합이냐면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저마다 국민들의 여론을 사로잡기 위해서,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 실로 오랫동안 국민들 보기를 원했던 그런 경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여 동안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는데요. 앞으로 6차, 7차 계속되는 촛불 속에서 야당의 민심 잡기 경쟁을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야당도 절묘하게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선 전복 세력이다 하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진상 규명을 강조했는데요. 심지어는 새누리대에서 민주 불복 세력이다 하는 그런 신조어까지 등장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평상시랑 어떻게 달라요? 좀 섭섭한 감이 있었고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오늘 참여하기 위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참여했습니다. 막 서로 야당들이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어느 당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글쎄요, 저는 특별한 당원은 아닌데 아무래도 제일 큰 야당인 민주당이 저한테는 좀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오셨어요? 예, 아이들하고요. 네. 어린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많이 접해야 제대로 크죠.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야당들이 일제히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딱 듣고 싶은 말은 아직 안 나오네요. 네, 화끈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듣고 싶은데요? 박근혜 사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센가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촛불을 들어도 공중파는 물론 주류 언론이 일체 보도하지 않는 사회. 이날 집회에는 80년대 이전으로 회귀한 언론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특히 많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언론이 각성하라고 1인 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KBS, MBC, YTN, 종편, 조중동 여름 전어나 처먹으러 가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청 광장이나 그런 데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관해서 국정을 개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조사를 성실히 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25,000명의 촛불이 모였는데도 속된 말로 언론이 쌩까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김용민 PD도 집회 현장을 지켰는데요. 10만 시민이 모이면 낙검수 시즌2를 시작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신간인데 베스트셀러라면서요 이게. 네. 아니 저희 완전한 창작 소설인데 어떻게 절묘하게 맞물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지난 촛불 집회에 10만 명 돌파하면 낙검수 다시 재결성하겠다. 예.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장소가 너무 좀 협소해서 10만 달성은 어렵겠지만 다음 주 또 서울광장입니다. 다음 주 또 다시 한번 서울광장에 10만이 모이면 바로 시작합니다. 예.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둠이 내리고 시민사회 주도의 촛불 문화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휴가를 맞은 시민들이 대거 몰린 탓인지 평소보다 더 많은 군중들로 청계 광장은 빈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경찰의 차단벽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바닥에 함께 앉을 수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인도와 골목을 메웠고 심지어 청계천 물가까지 내려가서 촛불을 밝히는 등 35,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대학생? 네. 처음 나오셨어요? 네,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국가정보원이 해체되고 잘못돼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은 왜 안 나오셨어요?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러게요, 바빠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앞으로 잘 나와야죠. 대한민국 만들어 갑시다. 투쟁!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되게 벅차고 그래요. 지난 6월 21일 5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한 촛불 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 5주 만에 대규모 군중 집회로 발전했는데요. 촛불 초기에 중계차를 동원해 공중파가 생중계해주던 5년 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트위터만으로 이뤄낸 성과일 텐데요. 과연 2013년 대한민국 시민들의 트위터 저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촛불 집회, 경찰은 2,000명이 모였다고 하고 또 이걸 몇몇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요. 그나마 침묵을 지킨 대부분 언론보다 그들이 낫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똑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침묵으로도 왜곡으로도 진실은 절대 가려질 수 없겠죠. 저희 고발뉴스는 다음 주부터는 촛불 현장에 취재 본부를 설치하고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는 우리 사회 최고 지성인 집단으로 그들이 시국선언을 한다는 건 남다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19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70개 대학에 1,900명, 거의 2,000명에 달하는 교수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분들 시국선언을 해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화가 단단히들 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셔서 저희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4.19 혁명도 겪었고 광주 민주항쟁도 겪었고 60 민주운동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민주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월의 작태를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상아탑의 학자들을 역사의 카메라 앞으로 끌어낸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진실을 지키고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 70여 개 대학 1,900여 명의 교수들은 오늘 교수연구자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은 전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정원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호소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사태 해결을 기다렸다. 하지만 현 정권과 여야 모두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사태 해결을 기다렸지만 해결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했다는 시국선언 교수들은 재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운동을 국민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현 정권과 정치권이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당사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하며 국정으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국회는 하루빨리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원점으로부터 국정원의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 개입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라.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이들 시국선언 교수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의대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 단계로 전국의 시국선언 교수들의 뜻을 모아 대국민 광고를 게재한다고 했습니다. 시국선언 교수들은 이와 함께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밟어! 아직도 꿈틀거리잖아. 그동안 국정조사 등등 전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지금 시각에 있어서 다음 주에 끝나는 국정조사는 아무런 해결도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희 시국선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전체를 다 모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서명에 참여한 분들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 모이고 또 여러 가지 활동 방식으로 단식을 하든 기고를 하든 아니면은 거기서 성명을 발표하든 하는 여러 방식들을 모아서 교수대회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상아탑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하는 뼈아픈 성찰이 그동안 많이 제기됐는데요. 무려 1,900명이 넘는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정치권은 회초리 흠씬 맞기 전에 어서 교수님들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LA 총영사는 물론이고 본국 정부까지 나서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만 진실의 힘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LA 한인 교포 사회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원한을 위로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작은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LA에서 박상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올해 88세 김복동 피해자입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출신 김복동 할머니는 자신을 피해자라는 말로 소개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가 평생 입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을 씻겨드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이곳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에서 거행됐습니다. 타국 땅에 역거정 평화비가 오게 돼서 너무나도 여러분들께 고맙고 앞으로 이 세들이 태어나서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참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 같다가 5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몰렸는데요. 뜻깊은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먼 길을 달려온 교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사는 가까운 데서 이런 게 생겼다는 게 일단 기쁘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땅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글렌데일 시민들, 미국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뭐 아시아, 뭐 세계 전역에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행사는 한국 내에서는 별반 관심이 없었던 데 비해 이곳 미국에서는 100여 명의 보도진이 몰릴 정도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발뉴스 LA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로이스 하원 의원의 말입니다. That imperialism played such a role in its history. The young people in Japan should learn the truth about what happened during the occupation of Korea 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제막식에 앞서 펼쳐진 위안부 피해자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만남 행사도 이곳 언론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와 만난 나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르네 화이어스톤 여사는 김복동 할머니 덕분에 난생 처음 위안부 문제를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여성인권 차원에서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I did not know that there were sex slaves in Japan at the time. And I think that this should be publicly known and that all women should come and protest against this. It involves all women. 국내에도 하나밖에 없는 소녀상이 해외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만으로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큰데요. 미국 내 다른 도시에 더 많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에서 이란 여성들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이 평화비가 이곳에 세워졌다라는 것, 이건 너무나 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이 할머니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다면 이번이 할머니들에게 큰 치유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은 곳에 퍼져서 이 여성들이 겪었던 아픔, 그 역사, 그 경험, 그것을 잊지 않는 일에 우리 모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참말로 여러분들을 고맙습니다. 이번 평화의 소녀상은 미주한인들의 풀뿌리 모금 활동으로 세워진 만큼 더욱 뜻이 깊은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원언을 달래주고 일제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해외 소녀상 건립 사업인 나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공동 추진해온 저희 고발뉴스도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나라에 소녀상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미국에서도 할머니 위로해주는 게 꼭 있어요. 오래 사셔야 돼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발뉴스 박상균입니다. 작년 가을 평화의 소녀상 사업, 공식 명칭은 나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KBS나 MBC 같은 공중파나 기성 언론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는 한탄을 전해 듣고서 작지만 저희 고발뉴스라도 돕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나비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은 저희 고발뉴스.com 좌측 상단에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비 티셔츠를 구입해 주시면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까지 소녀상 건립을 방해했던 일본의 LA 총영사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님이라고 하네요. NIMMI 님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 우여곡절 끝에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일부나마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도하 언론들은 일제히 여야 대립 구도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중파나 수구신문들은 아예 민주당의 매간 매직과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긴 말씀 대신 오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기조 발언 일부를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감출 수도 구부릴 수도 없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불법 선거였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한 불법 대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찰청에 허위 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만약 미국 CIA에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FBI에서 그 허위 수사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왜곡했다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 서울사이버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실에서 동영상이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범죄 현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눈 부릅뜨고 똑똑히 봐주세요. 그럼 이제 수사팀에 몫이고, 근데 이거는 언론 보도는 안 나가야 되는 거냐? 안 되고 나가면 우리가 큰일 나지. 우리가 여기까지 책임을 못 주는 건 어떻게 할까? 그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죠? 기록은 뭐 올라가겠지만. 글 게시하고 관련 없는 URL 주소들은 제외를 하고 우리가 검색했던 URL 엑스는 총 100개였는데 결과를 확인한 바 비난이나 지지 관련 발견할 조사에 다 그렇게 확인할 써보려고 그러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범죄 현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고발뉴스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8월 5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